잘 키운 가상인간 하나가 웬만한 기업 하나 차리는 것보다 수익이 크게 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색다른 실험처럼 받아들여졌던 가상인간 프로젝트에 이제는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단발에 큰 눈을 가진 여성 상담원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AI 전문 기업인 솔트룩스의 메타휴먼 에린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행동하지만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인간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면 직접 답변을 해줍니다. Who is Elon Musk? He is the founder, CEO, and chief engineer at SpaceX, CEO, and product architect of Tesla Incorporated. 메타휴먼 애니는 사람의 행동이나 몸짓으로도 반응합니다. 솔트룩스의 메타휴먼 애니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행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애니는 앞으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차후에 이제 이런 타겟 도메인을 광고 시장이라든가 리셉셔니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리셉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사 혹은 컨퍼런스 행사장에서의 그 응대를 할 수 있는 또 메타휴먼이 있고 백화점이나 그런 호텔 같은 로비에서 그런 리셉션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로 지금 저희가 세그멘팅을 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다른 가상인간 로지입니다. 로지는 A급 인플루언서로 단숨에 떠올라 20여 개 브랜드와 광고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버추얼 시장이라는 어떤 시장을 저희가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자리도 그렇고 기업에서 많이들 찾고 있어서 이쪽 분야 산업이 지금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게 가장 크게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상인간 활동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상세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AI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이 뒷받침하면서 가상인간에 활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도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가상인간의 활용 범위는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델부터 가수, 은행원, 상담원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가상인간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개발과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약 12조 원이던 전 세계 가상인간 시장 규모는 2040년엔 50배 넘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상인간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과 닮을수록 호감은 느낄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불쾌감이 더 커질 수 있고 가상인간 활동 영역을 확장하면 할수록 결국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인간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도 숙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네, 가상인간이 사람보다 더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시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유망 비즈니스로 떠오른 배경,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이게 가상인간이 올리는 매출 효과가 이미 입증이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가수로 데뷔한 가상인간 한유아의 뮤직비디오는 이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이 700만 뷰 넘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가상인간 한유아의 뮤직비디오인데요. 또 그리고 방금 리포트에서 보여드렸던 로지 같은 경우에도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서 100건이 넘는 협찬을 받았고요. 예. 또 지난해에는 6개월 만에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가상인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개발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이 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랑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소스가 네. 다른 리소스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5명이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개발자 1명의 월급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400만 원 곱하기 5 그리고 6개월 하면은 1억 2천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발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안 든다고 해요. 제작하는 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렇게 엄청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군요. 가상인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의 가상 인플루언서는 이 화면을 띄워주시면 릴 미켈라라는
저 인플루언서입니다. 예. SNS 팔로워만 300만 명이 넘고요. 또 연수익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마라고 일본 인플루언서인데 또 연봉이 20억 원이 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해외 유명 가상인간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저 이마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몇 번 봤는데 항상 앞머리를 저렇게 이마를 덮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아재 개그는 금물입니다, 이 기자. 그렇습니까? 예. 뭐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기술력도 정말 좋아지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게 좀 체감이 되는데 네. 수익이 나는 구조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합니까? 수익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상인간이다 보니까 분야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대부분 뭐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 또 여기에다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음반을 출시한다든지 예. 아까 본 뮤직비디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는 가상인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분야에서 가상인간들이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냥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뭐 네. 예전에 나왔던 가상 인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수익을 못 내는데 지금은 내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인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사이버 가수 아담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데뷔 앨범은 20만 장 가까이 판매되면서 반짝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금세 사그러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뭐 가상인간을 보면서 정말 사람 같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보면 게임 그래픽 같은 그쵸? 그래픽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또 대중들의 반응도 그래서 신기하다는 수준에 그쳤는데 지금을 보면 가상인간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인간 로지를 개발한 회사 대표의 인터뷰 들려드리겠습니다. 버추얼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와 같은 종류가 아닌 좀 다른 종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렇게 느끼는 건 많이 없고 지금도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가상 인간을 뭐 나와는 좀 다른 종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남자 가상 인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출시가 된다면 제가 한번 대화를 직접 해보도록 의향이 하겠습니다. 있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보자면 계속해서 아까 뭐 그냥 인간과 그래픽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가상 인간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 어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게임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게임사들이 3D 그래픽 기술을 기반으로 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름 들어본 게임사들은 대부분 가상인간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네. 넷마블이나 크래프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기업들은 최근 줄줄이 가상인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상인간들도 인플루언서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반 출시 그리고 걸그룹 데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게임사들 지금 가상 인간 개발 현황 살펴보고 있는데 또 어느 회사가 진출을 했을까요? 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는 최근에 가상인간 이소를 이 쇼핑 라이브의 쇼호스트로 데뷔시키기도 했고요. 예. 또 카카오는 최근 새로운 메타버스인 카카오 유니버스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가상인간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 CES 2021에서 김레아라는 가상인간을 모델로 세우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해외법인도 쌤이라는 가상인간을 직원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약 2.4조 원이었던 이 가상인간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는 2025년이면은 14조 원으로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간 실제 사람들 인플루언서 시장이 13조 원인 걸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5년 안에, 네. 5년도 아니죠. 3년 안에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한테 이 사업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사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자동차, 술, 신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알맞는 모델들을 가상인간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실제 사람은 할 수 없는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무리를 걷거나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앵커는 어떤 강점일 것 같으십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원하는 대로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점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모델 리스크가 없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즘 또 논란이 많이 되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뭐 학폭, 예. 도박하면 떠오르는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상인간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광고 계약도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중간에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네,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래서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생태적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시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이슈가 드러나서 발생하는 문제나 뭐 실수하는 것들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도 많이 갖고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에선 장점이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상 인간이 좀 인공지능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 AI가 도입되는 거고요. 또 뭐 새로운 기술 같은 뭐 행동을 인지하고 그걸 따라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AI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도 포함돼서 우리가 이제 가상 인간을 AI 인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AI 기술이 좀 많이 접목이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하는 과정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AI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뭐 말투, 데이터, 대화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구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 부분을 AI로 볼 수 그럼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진화를 할 수가 있겠네요. 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허라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 비서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을 할 수 있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가상 인간의 앞으로 진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제목은 누가 진짜 사람이게 가상 인간의 유쾌한 반란으로 하겠고요. 해시태그는 아담 그리고 버추얼 휴먼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